네, 오늘 일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남이 하나 있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열리는 건데요. 저희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한일 간의 갈등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제 비컨 뉴스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도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한일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일본 교도통신이 이런 그 보도를 내놨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한일 의원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수고하십니다. 도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뭐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장 7월 말에 예, 그렇죠. 왔었죠. 그때 예.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때보다는 조금 달라졌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요. 네. 조금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음. 뭐 이 한일 의원연맹, 이란 의원연맹은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양쪽 다 이 참 한국과 일본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게 양국 국민 간에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들끼리는 얘기가 잘 되고 있죠. 어. 당연히 정부 아베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게 있고 일본 국민들의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자꾸 그렇군요. 뭐 세뇌됐다고 예, 할까. 예, 예. 그래서 일본 보통 국민들은 아주 한국에 대한 이 음.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래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한일 의원들이 합동 총회를 열게 되면 그 총회가 네. 열리는 나라의 어떤 정상을 만나는 게 관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네. 그 아베 일본 총리와의 면담 일정이 잡혔습니까? 지금 관례는 쭉 이 한국에 오면 대통령 표경 예방하고 네. 표경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아베 총리하고 만나는 게 관례였는데 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만나달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 예. 예의가 그쪽에서 뭐 만나고 싶다면 만나주는 거고, 우리가 만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근데 아직까지 뭐 확실한 얘기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면담 일정이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예, 예. 예. 그렇군요. 바쁘면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대단히, 만나서 할 얘기 없어요. 이 예방하는 의례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우리가 뭐 만나달라 부탁할 필요도 물론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죠? 근데 뭐 예, 예. 관례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 그죠. 관례를 존중해야죠. 만일에 그게 안 잡히면 좀 싫은 소리 하겠어요. 왜 이제 관례를 깨느냐.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예.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예. 이렇게 좀 싫은 소리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인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별로 생각이 바뀐 게 없다라고는 하나의 간접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예, 예,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별로 뭐 변함이 없구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따로 떼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본 예, 교도통신이 보도하기를 예, 한국 측의 제안으로 한일 의원들이 도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세요. 맞는 보도입니까, 의원님? 예. 평창 올림픽 때 예. 그 비슷한 걸 해가지고서 일본에서 많은 의원들이 한국에 왔었어요. 평창 올림픽 때. 그랬나요? 예, 예.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 그리고 그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때 왔었죠. 예. 의원들 한일 의원 이란 의원 연맹 회원들하고 그때도 그러면 공동 특위가 구성이 됐었나요? 그때도? 특위는 아니었고 어떤 결의문에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냥 입장 뭐 표명 이런 정도였던 거잖아요. 그럼 예, 그때는. 입장 표명에서 실제로는 이제 물 밑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때도 예. 한일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었는데 이분들이 애써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없었는데 금년도 7월에 네. 경주에서 이 간사장 회의가 있었어요. 예. 양국 간사와 예. 간사장 중심으로 네. 거기에서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뭐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고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노력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왔고 오늘 그런 얘기들이 잠깐만요. 논의되겠지요. 의원님 그러면 예. 그때 간사장이라고 하는 게 그 한일 의원연맹의 한국 측 간사장과 일본 측 간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간사장하고 양국 간사장과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예예.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장들이 모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오고 왔다고 그러면 그래요. 예. 의원님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누가 먼저 이 제안을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예,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김광림 간사장이 할 텐데. 아 그 지금 저는 잘 간사장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입니까? 예. 예예. 그분이 이제 그 취재를 하죠. 아 간사회의는.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저는 못 가봤어요, 경주에. 아 그때는 못 경주에 가셨고요, 저는, 의원님은. 예, 저는 못 갔어요. 예. 근데 예, 지금 예. 시점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 7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그게 7월, 8월, 8월. 8월이다, 8월. 예. 아니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7월 수출 규제 말인가 조치로 8월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한일 관계가 엄청 안 좋을 때인데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여기는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가죠. 오히려 더 해야 된다. 예, 네. 오히려 더 꽝꽝 묵혀있으니 우리가 노력해서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나가자. 그래서 뭐 선물 주는 것처럼 해서 할 수도 있었겠죠. 오히려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오히려 이제 이걸 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적 감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후쿠시마산 식재자를 공급한다고 해서 문제고, 그다음에 경기장에 전범기인 우길기 반입을 허용했다고 해서 문제고,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도에다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멀쩡히 표기해서 문제고, 이런 상황인데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공동 특위를 구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도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IOC에서는 심한 성공적 개최라는 게 그런 게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측에서 일본 측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럼 혹시 그 이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오늘 열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혹시 그러면 그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래요? 각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해서 올라오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공동특위 구성이 의결이 되고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히려 성공적 개최되는 게 아까 우기님이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저 독도 문제니. 성공적 개최를 굳이 그러니까 부정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선결 조건이 있는 것 아니냐. 바로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어떤 그것을 얘기할 수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이 합동총회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 이걸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니까 사회문화 분과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분과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또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이제 국내 자산 매각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금화 문제.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통지서를 해당 기업에 보내지 않고 우리한테 지금 반송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해법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강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도저히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대로 한국에서는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이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한국 내에서도. 근데 한일 간의 최악의 경우로 판이 깨지는 것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한테도 결코 일본과 관계 끊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참
정부도 저희들도 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럼 이제 해법이 아직은 그럼 도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해법이 도출됐으면 진짜 다 풀렸겠죠. 지금 우리 정부는 그 해법으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1+1으로 기금을 마련을 하자 이거였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그걸 부정했죠. 그렇죠. 일본 정부가 거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각에서는 국내 일각에서는 그럼 1+1+1 해서 추가로 한국 정부도 좀 내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한국은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열려 있어요.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부족한 게 있으면 메꾸고 오해가 있으면 그 풀고. 그런데 일본이 지금 외교 협상 테이블에 오질 않고 있어요. 아예. 그럼 일단 좀 마주 앉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마주 앉아서 뭐가 너희들이 문제냐. 알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라. 우리는 열려 있다 자세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